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그리고 이제 12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오늘 작전명 시크릿에서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에서 수익률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1월 경쟁이 오늘 딱 마무리가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전 짜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그리고 수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빨간 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0.61% 상승했고요.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막판에 코스피가 잘 올라갔던 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고요. 오늘 2,535선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1.12% 상승했습니다. 9.24포인트 올라서 오늘은 830선을 뚫어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9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도 2,500억 넘게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3,000억 넘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외국인이 1,353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관은 오히려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네요. 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요? 민수 아나운서가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아,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네. 이럴 때일수록 바이오주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진단 키트?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요즘 또 감기약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맞아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 에스모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바이오주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뭘로 가도 일로서 엮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 아나운서는. 그렇게 해야죠. 네,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스타워즈 투나잇 시청자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한 줄 평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은 좀 더 강해진 한국 증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35포인트, 2,500선 위에 올라서서 2,535포인트를 기록했고 재반 이평선 중에서 이제 200이라고 121 이평선까지도 모두 돌파를 할 정도로 시장이 강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연속 나흘째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직이 마무리가 되고 재반등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분명히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은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많은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수 신고가 경신하면서 종목들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지고 섹터별로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정도 시장 분위기면 연말 산타를 위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더 한국 증시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한번 해주시죠. 일단 한 줄 평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힘받은 증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끌이 매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까지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종목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장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모두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1,353억 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이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외국인이 잠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 뭐 HPSP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JYP 같은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도체 기업인 HPSP를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했다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과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 비율을 좋게 보고 있고 실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포트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상승 종목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포트 전략을 12월에도 짜 나가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강해진 한국 증시라고 한규수 매니저는 이야기해줬고 네. 오랜만에 들어온 이 쌍끌이 매수를 또 강조해준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진짜 분위기가 점점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건가? 그쵸,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장을 우리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확실한 작전 지금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전 열어볼게요. 경제 회복 경로를 밟아 나가다. 지난 한 2년 가까이 우리 경제는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리커버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년 물가는 한 2%대로 안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동결 의견을 내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가 부활한다면 경제 성장률도 2.3%대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증가하고 소비는 둔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반도체로 인해서 충분히 좋아진다면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소비 걱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규수 매니저님 이 뉴스에 대해서 일단 오늘 준비해 오신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서 가지고 오신 거겠죠? 긍정적으로 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종목과 섹터를 중심으로도 우리가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이 그 타이틀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이제 2.1% 정도 일단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한 2.6%로 안정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일단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내년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세계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GDP 성장률이 2.3%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반도체와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하는 그런 전제를 깔은 게 문제겠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있고요. 네.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더 좋아지려면 역시 글로벌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겠죠. 미국 경제가 지금부터 꾸준하게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네. 경기 침체는 이런 거 없이 미국 경제가 좀 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중요할 게고 중국 경제도 역시 좀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국내 증시가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도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제 보실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 경제는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 침체 조짐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네. 미국 경제는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오히려 미국 증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P 지수가 내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듯이 미국 경제는 아직은 괜찮고요. 중국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좀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조심스럽게 힘겹게 조심스럽게 완만한 반대세를 보이면서 아마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다가 지금 그 한은에서 얘기한 듯이 반도체를 비롯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우리나라 사람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가 경기를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작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 주가들 이제 오늘 HPSP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네. 하루에 하나씩 반도체 대표 종목들은 하루에 급등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반도체를 비롯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둘러싸서 낙관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이 낙관론을 믿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항상 이제 낙관론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대신 이제 12월 달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네. 내년 1월 달부터는 우리나라 총선과 미국 대선이 같이 있으니까 내년 1월 달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건 내용 중에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수요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0월 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즉 IT 기기에 대한 수요는 이미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물면서 뭐 TV라든지 PC라든지 주요 IT 기기를 대부분 바꿨거든요. 근데 그 주요 IT 기기의 교체 주기가 보통 한 3, 4년이라고 봤을 때 2024년부터는 뭐 TV라든지 PC라든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금리까지 인하하기 시작한다라면 소비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차세대 스마트폰이라든지 PC가 출시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었는데 사실 올해는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굉장히 수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규수 매니저님, 만약에 내년에 자동차가 많이 수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걸 어느 정도 다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의 이제 상관관계는 분명히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일단 자동차보다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은 전 세계적인 IT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도 같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여기서 뭐 침체로 간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자동차 업황 자체도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내년에 글로벌 경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도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은 더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볼 때는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IT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만 내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딜의 메모리 가격 강세, 낸드 플래시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글로벌 경기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씩만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반도체가 여전히 뭐 전세 우리 업종 섹터들 중에 성장 여력의 가장 큰 섹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조선 업황이 이미 좋지만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한계지만 반도체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도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방금 물어봤던 게 혹시 자동차는 뭔가 더 이상 성장할 힘새가 안 보여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어느 정도 뭐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시장을 쭉 보면은 반도체랑 자동차가 같이 올라간 상승장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한규수 매니저님이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자동차에서는 좀 우리가 기대만큼 못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시장은 그동안 정말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도 우리 그룹이 이제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잘해가지고 경쟁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죠. 네. 하지만 그렇게 또 주가가 못 갈았던 부분들도 성장이 한계점까지 왔다.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가 못 간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램 업황 자체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에 이제 와 있는 상태고 여기다 HBM이라든가 또 이제 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 같은 이런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개화되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의 성장 잠재력은 자동차에 비해서는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크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 2024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2024년에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 강세가 상당히 강할 거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어서 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십사 하는 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한 달만 있으면 한 해가 또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마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한교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반도체의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백윤영 매니저님께는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 시장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종목 장세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부터 그렇고 내일부터 12월이죠. 그리고 내년 뭔가 좀 지수단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해도 되나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부각됐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가 조금 많이 부각됐어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네.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주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은 반도체 업황 중에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머리를 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주도했는데 네. 뭐 당분간 이런 모습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뭐 지난번 에코프로 급락 사태를 보셨듯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탈출할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섹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섹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12월 달에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못 오른 소재주 같은 종목들은 내년까지 길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지금 하나를 본다면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경기 회복 맞물려서는 소재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솔브레인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초고순도 가산화수소 생산하는 업체로 제가 지난 포트에 편입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쵸? 그 한솔케미칼을 제외하고는 또 솔브레인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습식 식감 공정에 사용되는 애천테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CMP 패드에 그 연마제로 사용되는 CMP 슬러리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 솔브레인 같은 소재주가 다양하게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소재주 솔브레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네. 한교수 매니저님은 혹시 보는 종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경기가 살아날 때 역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렸고 종목들의 흐름들을 아무리 봐도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이 순환하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가는 종목은 훨씬 강합니다. 지금 삼성 SDS라든가 뭐 HBSP라든가 이런 가는 종목이 더 많은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진세미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들 너무 좋아요. 실적 자체가 너무 좋고 대체로 3분기에 반도체 업체들이 업황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다 안 좋았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뭐 기존의 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꾸준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토레지스를 우리나라 국산화한 유일한 그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을 모든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정말 기술력이 탄탄한 그런 업체예요. 그런 업체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그 성장성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겠고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기업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꿈의 배터리 이제는 현실로입니다. 오늘 전고체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정책 수에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모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네. 근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뭐 2027년, 그렇죠. 2028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테마성인가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에 의한 이제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는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하고 기존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지금 성격이 좀 틀립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전기차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지만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시장은 앞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섹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금 예타 금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규모 자체가 너무 적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성장 모멘텀은 일단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꿈의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자금 지원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가 뭐 예전에도 매매를 많이 하면서도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 2027년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2026년까지 그 상용화 시점을 땅 땡기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이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가장 먼저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완벽한 제품을 내놓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입니다. 먼저 내놓는 그런 나라가 그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에서는 2027년에서 이제 2026년까지 땡겨졌기 때문에 시간은 더 계속해서 땡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리튬이온 가격이라든가 전기자동차 가격이 충분하게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쪽에서 뭔가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하락세는 진정됐고 바닥을 찍고 오늘 이슈는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서서히 대체해 갈 수 있는 꿈의 배터리고 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천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성장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늘 반등은 아직은 뭐 기사에 의한 잠깐 반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한 짝 정도는 살짝 담가 놓는 그런 정도의 어떤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이제 조금씩 모아가도 좋겠네요. 저는 모아가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서 장을 먼저 이끌어가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반도체 관련 쪽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오죠. 수익 난 걸 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가는 중장기 관점에 모아가는 이런 전략은 저는 뭐 충분히 해봐도 되는 섹터가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교수 매니저님. 전고체 배터리가 확실히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미리 사두고 오늘처럼 이슈가 나온 날 팔고 나오는 전략이 맞아요? 아니면은 나중에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파는 게 맞아요? 트레이딩으로 하게 되면 일단 올라올 때 파는 게 맞죠. 네. 그런 이제 관점 차이겠죠. 트레이딩으로 하게 되면 작은 수익을 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뭐 1,100억대 예비태당성 통과라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레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스페셜 캐티고 같은 종목 거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네.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기사가 나왔을 때 장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으로 단행을 일부는 하시되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으로는 뭐 주가도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시장, 2차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저는 조금씩 모아가는 오늘 장대 양봉이 앞으로 눌림이 나오면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저는 더 유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다시 또 2차 전지가 꿈틀꿈틀 되고 있잖아요. 한 2, 3일 됐죠? 그렇죠. 2, 3일. 이제 좀 2차 전지가 살아날랑 말랑 하니까 전고체 이슈 조금 갖다 붙였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보태서 네. 내일 혹시 폐배터리? 그러니까요. 이게 또 여기서 이런 그쵸. 사이클을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2차 전지 들더라고요. 내수남매. 그다음에는 뭐 전기차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테마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가능하죠.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제 공매도 중단 이후에 더 이상 추세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실제로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내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예타가 통과했는데 1,172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2028년도까지인데 즉 5년 동안 2024년부터 5년 동안 약 1,172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사실 정책 지원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너무 낮다라고 보고 있고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기도 굉장히 늦고 하지만 뭐 2030년 정도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한 10%를 차지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 성장하는 섹터이긴 한데 아직까지 투자처로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이 월등하게 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전기차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분위기인데 그 에너지 밀도랑 안전성 때문에 가격 비싼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할까라는 것에는 뭐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 대안으로는 조금 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뭐 향후에는 충분히 투자처로는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단순 테마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이 지금 이 이슈 안에서 보는 종목은 따로 없으실까요? 네, 지금 전고체 쪽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이랑 백인현 매니저님의 뷰가 상당히 다릅니다. 맞아요. 그럼 또 한교수 매니저님은 지금 보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은 뭐 예전에도 항상 했습니다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이제 항화리튬을 유일하게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항화리튬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게 되면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수화학에서 이제 분리가 되기 전부터 이수화학의 주가가 벌써부터 100% 이상씩 급등이 한 번씩 충분히 나왔었던 종목이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제 분할 상장 후에 주가가 10만 원 선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그 차트를 한번 잠깐 잡아주셔야 합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서 오늘 이렇게 장대한 곳에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반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들 또 최근에 거래량이 은근하게 들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주가는 이제 바닥은 쳤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곧바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이제 양봉을 그리고 나서 약간의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아마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이런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나중에 튀어 올라가는 반등이 나올 건데 일단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늘도 보시듯이 일단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시세가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좀 멀리 잡고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고 멀리 보고 대응하자는 얘기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초코송이님께서 전고체 더 갈 수 있을까요? 방금 물어보셨는데 한교수 매니저의 설명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작전 바로 세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연, 수급 안정성을 찾아라. 방금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또 다른 암초가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중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다는 것 아마 한 지난 10월 초부터 우리가 꾸준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던 뉴스인데 그 흑연 수출이 바로 내일부터 시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2차 전지는 피해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그래도 그동안 있었던 뉴스 보도를 좀 보면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흑연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동안 많이 좀 물량을 확보해놨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우리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걱정해야죠. 일단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 수개월 정도의 흑연 물량은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제 흑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사실 이 기사 하나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 호재는 딱히 없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신입 및 경력 직원 채용을 연기한다라는 악재도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흑연 수출 통제 이슈도 내일부터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빠지면 빠졌어야 되는 장인데 이미 시장은 이러한 악재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연 수출 통제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제이오라는 종목이 굉장히 5%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제이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를 만드는 주요 원료로 사용됐는데 최근에 흑연에 실리콘을 첨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네, 지금 실리콘 음극재라고 현재 실리콘 첨가 비율이 한 5% 정도, 5%에서 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10% 이상 늘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흑연을 어느 정도 실리콘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지금 시장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이오 같은 그 CNT 도전자를 만드는 업체가 좀 더 향후에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흑연 이슈로 여러분들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다라면 뭐 실리콘 음극재 밸류 체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가 일단 흑연이 들어가지 않는 음극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도전재를 만드는 제이오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번 이슈와 함께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간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흑연 수급을 좀 할 수 있는 해외 광산과의 공급 계약 체결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 포스코 퓨처엠을 심지어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규수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일단은 2차 전지 시황이 살아나야 돼요. 전제가 있군요.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일단 지금 중국에서 흑연에 대한 규제를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대처를 해놨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발빠르게 다른 데에서도 그런 원재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담이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 폭락으로까지 이를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요. 또 반대로 지금 현재 대전자라든가 이녹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조금 올랐었는데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들은 거의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거의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악재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또 하게 되면 그때는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대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전제는 일단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야 그것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상승이 전제가 깔려야 그 이후에 수혜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규수 매니저님 종목 없으시죠? 이쪽에서는 딱히 볼만한 종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일단 거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많이 보고 있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아직은 안 보고 있어요. 나중에 저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다시 살아나도 양극재가 주도주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 3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제이오, 그다음 나노신소재인데 원탑 하나 골라주세요. 원탑은 제이오 고르겠습니다. 제이오.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자 만들 때 들어가는 CNT 파우더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동차용으로는 LG화학이랑 제이오 두 기업만 만들고 있습니다. 제이오가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중에서는 제이오를 좀 원탑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 세우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작전명 에스모 2023 집중입니다. 저희가 앞서 뭐 바이오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프잖아요. 네, 지금 제가 또 아프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암제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 대거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여기서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 시장 분위기가 뭐 반도체 많이 올라가고 로봇주 많이 올라가고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를 많이 찾고 있는데 맞아요. 네. 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일부 뭐 알티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같은 제가 평소에 언급한 종목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 이제 ESMO 2023 아시아가 내일 본격적으로 개막이 시작되는데 지난 10월 달 글로벌 ESMO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한양행이라든지 HLB, 한미약품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ABL 바이오 같은 우리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가 이후에 어느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그들 기업 중에서 한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내일 ESMO 아시아가 열리고 그리고 다음 내년 1월 달에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개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주요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중단되면서 바이오 업체들이 침체기를 3년 정도 겪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저가의 포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매니저님 종목은 네, 저는 이제 ABL 바이오라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역시 ABL 바이오는 뭐 3가지 이제 바이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바이오 종목 4종목이 있죠. 보로노이,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알티오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한 번 다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ABL 바이오만 안 움직였기 때문에 바닥주인 바이오 종목을 찾는다라면 ABL 네. 바이오가 가장 제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ABL 바이오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 교수 매니저님도 혹시 바이오 쪽에서 보는 종목이 따로 있으신지? 저는 바이오 쪽은 아직은 많이 안 보고 있고요. 일단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기는 있는데 항암제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도 우리가 워낙에 많이 겪어봐서 항암제 만든다라 그래가지고 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제 짧게 보고 단기적으로 이제 보고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서 바이오 제약주를 좀 많이 안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바이오 제약주 섹터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부 미용 관련주들 그나마 얘네들은 아직도 실적을 바탕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좀 이쪽이 좀 안전하고 트레이딩 하더라도 여기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클래시스가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클래시스 바로 검색해봤거든요. 네. 조용히 또 움직였네요. 클래시스 벌써 그 4만 원 돌파했고요. 신고가 라인에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겨울철, 겨울이 가장 많은 성수기. 이용 그렇다고 해요. 할 때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작전명 시크릿 이렇게 4가지 작전 모두 짜봤고요. 이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11월 한 달간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졌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했고요. 김병진 매니저는 금요일에 2종목씩 편입을 했었죠.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또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11월 총 수익률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승자 1위는 바로 한규수 매니저가 차지했습니다. 11월 내내 또 1등을 했었죠. 38.6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11월 달 뉴페이스 정종택 매니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3%,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1위와 5%가량 차이를 보여주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 또 백인현 매니저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31.85%, 1위와 7%가량 차이가 나고 있네요. 자, 그럼 종목별 순위는 어땠을까요? 11월 종목별 순위 1위 종목은 백인현 매니저가 1등을 했습니다. 콘텐트 리주망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26%대 수익 기록했고요. 정종택 매니저의 지오소프트가 20% 가까운 수익률, 3위는 한규수 매니저의 칩셋 미디어 17.95%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또 11월 마지막 날 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한솔케미칼이 목표가를 달성해주면서 또 이렇게 금빛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솔케미칼 들고 계신 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백인현 매니저께 리뷰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지금 11월 달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실 때 실제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소재주 실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나오는 기업인데 올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지만 영업이익률이 18% 후반대까지 기록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일단 전고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22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하고요. 익절가는 19만 5천 원 정도 잡고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인현 매니저 한솔케미칼 리뷰 들어봤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익률이 16%대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15% 수익을 기록하면서 30%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고요. 네. 더 축하할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한규수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11월 우승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 2023년에 우승을 몇 번 하시는 건지.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두 번 뺏기셨었나? 2번 정도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좀 커야 되는데 그죠? 수익률이 좀 많이 커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38%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다음 달에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자신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이제 시장을 항상 보는 시각이 뭐냐면 일단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많이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수익이 또 안정성과 수익이 상대적으로 좀 보장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실 때 시장의 항상 중심에 있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섹터를 보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11월 수익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 코스피 7% 올라간 날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로. 그때 수익률이 안 들어갔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는 그거 빼고도 이거를 네. 기록했습니다. 그걸 그거 좀 빼고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아마 한규수 매니저님하고 또 100% 백인현 찍지 매니저님 않았을까. 네. 못해도 70% 넘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여러 종목들을 또 포트에 담았었는데 네. 어떤 종목들 좀 12월에 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예. 포트에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석 드릴까요? 진단? 네. 한 일단은 종목만 좀 해볼까요? 네. 네. 그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 중에 심텍이라는 종목을 잠깐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종목들은 다 그래도 견조하게 수익이 좀 났는데 요 심텍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늦게 들어가서 아직은 수익이 좀 덜 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올랐던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후발주를 중심으로 매기가 들어오게 되면 빨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이제 심텍 같은 종목도 지금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 앞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나서 지금 눌림이 나오는 상태죠. 이런 눌림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이제 진짜 반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매물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쉬어가는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심텍은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 종목이기도 했던 심텍 리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 12월입니다. 12월 수익률 대결의 첫 번째 종목 한규수 매니저님 네. 바로 얘기해 주시죠. 네. 자, 종목을요. 제가 벌써 이제 3개월째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첫 번째로 또 편입할 종목은 SK 하이닉스. 자, 역시 첫 번째 종목은 네.
그 SK 하이닉스를 또 이제 편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장 섹터 자체가 이제 반도체고 그 반도체 앞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옆에 이제 개별 종목들도 올라가긴 있습니다만 오늘 SK 하이닉스가 2.6%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재반등의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수익률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플러스권 수익은 유지가 됐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에는 그돈 뭐 2달 동안의 수익률보다 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낸드와 디램을 중심으로 모두가 이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감산과 여기도 인공지능 시장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앞으로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내년에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합쳐가지고 뭐 영업이 20조가 넘을 거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듯이 SK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 13만 3,900원으로 가고요. 목표가는 자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백인환 매니저님 어떤 종목 12월 첫 편입 종목입니까? 네, 일단 안정적인 네이버 가지고 왔습니다. 안정적인 네이버? 네, 일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입니다. 예.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랑 AI 시장에서 견줄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인데 그중에서 카카오는 최근에 이제 구설수에 좀 많이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네이버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서 충분히 광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나온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이버의 AI 사업 부분의 밸류에이션은 한 11.1조 원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그 웹툰 사업부도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웹툰 사업 부분만 5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20만 5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12월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12월 첫 종목으로 두 분 다 18만 원 아니고 19만 원? 19만 원입니다. 18만 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8만 원이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한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예. 무엇보다 일단 두 분이 12월 첫 종목으로 시총 대형 종목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일 12월부터는 좀 지수단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승자 한규수 매니저님.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녹화 방송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규수 검색하시면 오늘 녹화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내일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반도체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과 종목까지도 여러분께 올려놨으니까 자 오늘 한규수 밴드 그리고 유튜브 가셔서 오늘 녹화 내용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아침에 방송하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이제 12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과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많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